네, 세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가 해외 브랜드 샤넬 코리아 본사의 관리자가 판매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최소 15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 그러니까 상급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한 13년간 15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진술로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2월 노조에서 아예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 A씨가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거나 어깨를 감싸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서 추행을 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나아가선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좀 성적 언동으로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복수의 피해 증언들이 지금 15명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습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현재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상습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라고 지금 그 피해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그 목소리를 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샤넬 코리아 노조 김소연 위원장을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요. 노조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피해자가 최소 15명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어떤 형태의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지요? 앞서서 사실 변호사님께서 개요를 이야기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본사 관리자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 직원이 10년 넘도록 성추행을 당해온 거잖아요. 제보된 피해자 15명 그리고 이 패턴이 거의 다 비슷했던 상습적인 내용인데 이미 그 구체적인 행태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피해 직원들한테 자신을 오빠라고 칭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피해자에겐 굉장히 불편한 스킨십을 오랫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예. 뭐 상식적이지 않은 악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깨 껴안고 겨드랑이 안쪽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속옷을 당기고 그리고 매번 명찰이 삐뚤어졌다면서 가슴 부분을 터치하는 등의 그런 이제 행태들을 보였죠. 지위를 이용해서 도를 넘은 행태를 가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위 해제와 엄벌을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넬 코리아가 방관했다. 2차 가해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먼저 그 조합에서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이제 회사한테 가해자를 대기 발령시키고 피해자랑 어떤 업무든 그러니까 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 있어서 가해자 여전히 본인의 업무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고 단순히 물리적인 부위만 조치만 취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해 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상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했고 이로 인해 사실 이런 사건들은 증거나 증인들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조차도 어렵게 만든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네. 예, 보통 여성가족부의 그 성희롱 사건의 지침 표준안 기준만 보아도 이 처리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려 2달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2차 가해가 발생되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같은 회사 다니는 게 창피하다. 방송에 얼굴 가리고 나왔지만 누군지 다 알겠다. 예. 그리고 정말 피해가 사실이면 경찰에 고소해봐라. 이런 식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위축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피해자 보호 우선에 입각한 조사라는 이제 신뢰를 잃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사냐라는 인식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지난해 12월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이겠네요. 지난달에 인사위원회를 사측에서 열고 이 가해자에 대한 신변 처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사측에서?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에게
전까지조차 회사는 그냥 외부 조사인 지정해서 서울시를 조사했고 그 조사 결과 토대로 인사위원회 개최했다. 그리고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 취했다. 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예. 피해 직원들을 보호를 위해서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해주는 상태여서 예, 예. 네. 예. 네, 맞- 그래서 예, 예.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일반적 징계랑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돼서 이제 피해자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공개받지 못했어요. 네. 예. 황당하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고 또 사측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어떤 노력을 사측이 앞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10일 날 이 성추행 관련해서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 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그거와 네. 별도로 사실상 회사 내부에 저희가 이 피해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예, 예. 회사는 이 피해자들이 최대한 이 가해자 사과를 해라. 가해자 사과 그리고 최대한의 처벌을 요구했어요. 예, 회사 예.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제 끝내버리는 이 회사에게 도대체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고요. 예. 또 하나가 이 회사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향후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과연 이 과정을 목도한 이 다수의 직원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회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 이런 사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합당한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그 방식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네. 사건이 보통 어떠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네.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그렇죠. 주장대로만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사측의 방관이라든지 2차 가해가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번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제보나 추가적인 피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일단은 그 한 관리자에 대한 이슈만 지금 불거진 거고, 네네. 예.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연 샤넬 코리아 노조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사측의 반응 중에 징계 수준 공개라든지 사후 처리에 대해서 피해자나 노조 측의 내용 공개한 것을 보니까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는 뭐 관계 법령 그리고 이제 사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뭐 적절하고 이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네.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자들이 보기에 충분히 저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않은지 판단하기 모르게 그냥 합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의문이 이제 따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사실이 뭔지를 갖다 철저하게 밝히는데요. 그런 사실관계가 철저하게 이제 조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나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단순히 구두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런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이제 이제는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느끼는 건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징계 수준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공개를 하거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일 수 있지만 예. 피해자에게는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보시더라도 이런 예, 예.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즉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분리하거나 직위해제하거나 정보 변경을 한다거나 해서 피해자랑 가해자랑 분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절차의 끝에 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알 권리가 또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고소한 이후로부터 2달이 지났는데도 현재 이 회사에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차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걸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게을리해서 직장 내에서 이런 성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종종 판례들이 지금 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샤넬 코리아 측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대윤 교수님, 네. 그 지금 경찰의 입장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피의자 소환 조사는 당연해 보이는데 네네. 혹시 이 회사 측 관계자 소환 등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지금 처음 1차 피해도 문제지만 2차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추가적인 그런 어떤 피해를 갖다가 유발한 그 2차 피해, 이것이 과연 그 회사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은폐를 시도한 건지 아닌지 뭐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사실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또 좀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철저하게 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아마 회사 관계자들도 소환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각 쟁점 변론, 그러니까 논란과 이제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